안녕하세요. 안양샘병원 신경외과 과장 최인재라고 합니다. 골절, 뼈가 부러진 거 포함해서 디스크, 협착증 이런 질환들이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자연 치유라고 해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받고 하면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까지는 반드시 자연 치료가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저절로 좋아지고 이런 거에 대한 기준,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호전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디스크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파열이 됐거나 터져서 내가 너무 증상이 심하고 저림 증상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허리에 손이 대기 싫어. 수술도 하기 싫고 비수술적인 치료도 하기 싫고 그냥 약 먹고 물리치료만 받고 해서 호전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 필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뼈가 부러져도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뼈가 부러졌으면 부러진 걸 맞춰 놓은 다음에 깁스를 하고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뼈는 붓거든요. 반드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척추도 반드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했던 예외사항, 마비라던가 대소변 장애, 감각 저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안정 취하고 쉬는 것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한두 달 정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다고 하면 그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직장을 뭐 한 달에서 2달 정도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서 약 먹고 물리치료 받고 휴식을 취하려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주사 치료라던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뭐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도 회복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이 시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내가 특별히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 그런 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그렇게 보존적으로 시간을 가지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병이 심하면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 통증, 저림, 당김,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검사를 하고 앞에서 설명했던 여러 가지 보존적인 방법으로 호전이 될 수가 있는데, 신경을 많이 압박하게 되면 나타나는 감각의 저하라던가 힘이 떨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수경색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뇌경색처럼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반신마비가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응급으로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척수에서도 신경근이 많이 압박을 하게 돼서 다리에 하반신에 감각이 떨어지거나 마비가 온 경우, 아니면 밑에 쪽에 하반신 쪽에 신경을 많이 누르게 돼서 대소변 장애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나는 정말 수술은 하기 싫고 보존적인 치료, 다른 치료로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해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오히려 회복되지 않는 영구 장애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응급실이라든지 병원으로 찾아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척추를 그러면 어떻게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척추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체중이 실리는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집을 지을 때도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으로 모든 집의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무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척추도 마찬가지로 사람 몸에서 무게라는 건 결국 체중이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척추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진료를 해보면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젊은 환자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60대, 70대 고령 인구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10대, 20대들도 신경외과에 척추 질환으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원인으로는 소아 비만의 비율도 늘어나고 아무래도 요새 젊은 층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체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척추 질환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체중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저체중을 유지하실 필요는 없고요. 표준 체중을 유지하시면서 체중 관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척추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자세인데요. 척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가장 밑에 쪽에 있는 골반, 중간에 있는 요추, 흉추,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경추 이렇게 네 부위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닥에 있는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위쪽에 있는 요추, 흉추, 경추가 다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 측만증이 생기게 되고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리를 꼬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는다거나 남자분들은 양반 다리로 앉는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행동들은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허리에 좋은 자세는 아니고요. 보통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어떤 생활을 하시더라도 소파나 의자에 우리가 흔히 아는 바른 자세로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무실 때도 천장을 보고 바른 자세로 누워서 자는 게 제일 좋고요.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엎어져서 자는 것은 척추의 정상적인 커브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꼰다거나 아니면 턱을 괴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는다거나 하는 그런 자세들도 척추가 측만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